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단식 끝나고 먹는 첫 끼거든요. 단식도 결국은 식단이라서 뭘 먹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공복 시간에만 꽂혀가지고 16시간 단식을 하고 24시간 단식을 하고 두 손 들고 신났다고 와 흑당 버블티 먹고 탕후루 먹고 이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 왜냐면은 몸이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지방을 좀 태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당이 확 넘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지방을 외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이 채널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환자혁명의 저자 조환경이라고 합니다. 미국 카이로프락터고요. 기능의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의학적으로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 갑상선 질환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복부에 유독 지방이 잘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몸에 지방이 온몸에 다 있죠. 다 있는데 보면 이마나 뭐 이런 데는 좀 없고 복부에는 또 유난히 많고, 원래 이 복부의 지방은 겉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지방도 있지만 속으로 또 만져지지 않는 내장 지방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방들은 살이라고 지방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에서 나온 액체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저장고잖아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남아도는 칼로리를 저장한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곡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 산소와 포도당을 만나서 그 ATP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지만, 그때는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혈관의 입장에서는 독이거든요. 얘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포도당이 계속 혈관에 오래 있는 상태, 그 당뇨병이라 그러죠. 당뇨병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 포도당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하기도 하고 뇌졸중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마비가 생기기도 하고, 또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뭐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장을 통과하면서 이 신장이 다 혈관이거든요. 신장을 통과하면서 신장에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신장 이식을 한다든가 뭐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포도당이 에너지원이니까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어야 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서 산소가 필요하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포도당이 필요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지만 독이긴 하지만 이거를 결국은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빠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이내에 다 전달을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혈관에 손상이 안 가고 피해를 입히지 않고 바로 다 세포로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세포에서 모든 걸 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남는 포도당은 간에 저장을 합니다. 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간에 저장하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한 24시간 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양밖에는 저장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또 그 나머지는 근육에도 저장이 되고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은 걸 우리가 먹고 운동량은 훨씬 적게 되면 이제 남아도는 거는 더 이상 세포가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세포도 에너지로 쓴다고 했지만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다가는 포도당이 독이란 말이에요. 독소라서 세포도 결국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래요. 세포의 입장에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건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포도당이 세포로 혼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나와서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로 전달을 해주는 택배기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인슐린이 포도당을 가지고 왔는데 세포가 받아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기다리던 택배가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너무 반가워하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게 계속 30분, 1시간마다 배달이 온다 그러면 집에서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죠. 그런 똑같은 상황이 인슐린 저항성인 거예요. 왜? 그 세포가 그 포도당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독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남아도는 거는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 몸의 혈관을 떠다니면 그게 당뇨병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몸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당뇨병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 포도당을 처리를 하는데 저장하는 곳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도당이 독이라 그랬잖아요. 지방에는 포도당뿐만 아니라 다른 독소들이 저장을 해요. 우리 간이 제일 먼저 분해하는 게 알코올이죠. 술, 그리고 지방입니다. 둘이 똑같은 독소로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몸이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많았어요.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 이분이 술을 많이 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많습니다. 술을 먹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당의 독성이 알코올과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독성을 저장하는 곳이 지방입니다. 복부 지방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죠. 전체적으로 몸이 비만이고 살이 쪘다면 그곳에 포도당도 독이지만 또 다른 독소들이 함께 저장돼 있어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급격스럽게 살을 빼는 경우에, 살을 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방이 분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살이 빠졌다는 거는. 지방이 분해되면서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바로 간에서 해독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이 찌고 비만이고 살을 뺐었어야 되는 사람이 간이 또 온전할 가능성이 적죠. 해독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의 폭이 크면 클수록 살을 많이 빠진 건 좋은데 너무 힘든 거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머리털이 막 탈모가 생긴다든가 생리불순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무월경이 된다든가 짜증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잡증상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뭐 그럴 때는 해독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뱃살 빼기에 효과적인 식단, 식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뱃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하냐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압도적으로 식단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운동은 절대 못하겠고 식단만으로 하겠다는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운동해야죠. 근데 운동의 장점은 운동은 무조건 안 한 사람이 손해입니다. 하면은 좋고 안 하면은 말고가 아니라 안 하면 안 한 만큼 손해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젊을 때는 크게 못 느끼겠지만 관절이나 뭐 우리 몸에 이런 것들 자체도 이걸 움직여주는 게 운동이잖아요. 어디 뭐 줌바를 한다든가 PT를 끊어서 그것만 운동이 아니라 축구만 야구만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여주는 건 다 운동인데 옛날에 국민체조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운동이 전신 운동이고 관절들을 운동해주는 건데 오십견 같은 경우도 오십견의 원인은 어깨를 위로 올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올리지 않고 주부들이 아무리 가정에서 일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해도 다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한다든가 컴퓨터를 한다든가 핸드폰을 한다든가 어깨를 잘 올리고 운동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도 그냥 이 정도밖에 안 올리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감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팔이 귀에 닿을 정도로까지 올려주는 이 운동만 항상 해준다고 해도 오십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운동의 장점이 많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심장도 그렇고 우리가 혈압이 됐든 뭐가 됐든 심장이 혼자서 열심히 뛰고 혈액은 그 혈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그게 그냥 빈 빨대 같은 관이 아니거든요. 빈 파이프가 아니라 혈관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완을 하고 수축을 하고 그래서 혈압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되려고 한다면 운동밖에 없죠. 운동을 해서 심박수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운동 자체는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요. 교감 신경을 자극을 하고 콜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졸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사냥을 한다던가 아니면 도망가는 게 예전에 운동이었잖아요. 그때 운동을 했잖아요. 호랑이가 쫓아오면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콜티졸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모든 게 생존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 단계.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지만 중요한 건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 운동을 끝나고 나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혈압도 혈당도 내려가고 콜티졸 수치도 내려가고 그래서 잔잔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게 살 빼는 거랑 뭔 상관이냐. 왜 그러냐면 우린 단순히 먹는 칼로리로만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먹는 거를 신경을 쓰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콜티졸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랬잖아요. 콜티졸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콜티졸 호르몬은 새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8시간 잠을 잤지만 새벽에 콜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다시 끌어올려 주니까 아침잠에서 깨어나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기능이 되지 않는다면 콜티졸이 나오고 혈당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일어나고 죽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게 혈당을 끌어올리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식단을 너무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뭐 돈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든 이런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잔잔한 콜티졸이 계속 당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음식을 굶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을 그걸 통해서 단순히 칼로리 소모뿐만이 아니라 콜티졸을 낮추고 혈당을 내려주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보다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태울 수 있는 칼로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운동을 강조하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 측면에서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칼로리를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칼로리를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태우려면 이건 태능선수촌에 입단을 해야만 가능한 거고 우리 몸이 하루에 태우는 칼로리가 2000칼로리가 있다고 하면은 80%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태우는 거예요. 뇌가 20%를 가까이 가져다 쓰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이게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칼로리를 태우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을 조금 얹어봤자 운동할 때 몇 시간을 뛰면은 몇 칼로리를 태운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면은 되게 처참하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칼로리의 그 의미는 좀 적고요. 그래서 음식으로 조절하는 게 훨씬 쉽다. 음식은 지금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우리 세포가 음식을 먹으면 그 포도당을 인슐린이 나와서 전달을 해줬을 때 우리 세포가 고맙게 여기고 받아 쓰고 이렇게 되면 그런 몸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너무 많은 양의 그리고 너무 자주 포도당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들을 세포도 원치 않고 결국은 저장을 해서 살을 찌는 거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거꾸로 안 먹는 수밖에 없죠. 굶으라는 거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어떤 음식이나 칼로리를 막 재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칼로리로 식단을 하는 건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저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라고 권하는데 요즘 뭐 간헐적 단식 많이들 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음식은 내가 먹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다고요. 하루에 내가 5번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5번 나오는 거고요. 하루에 음식을 2번 먹으면 인슐린이 2번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인슐린이 자꾸 나와서 세포들을 괴롭히니까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하는 상태였으니까 그걸 덜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은 보통 16대 8 뭐 막 이렇게 시간을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16대 8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16시간 정도 돼야 지방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 자가포식이 일어나는데 자가포식은 항노화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을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을 재처리하고 그 단백질로 다시 에너지를 만드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세포나 자가포식을 하는 게 아니라 늙은 세포, 병든 세포만 자가포식을 하는 거예요. 2016년에 일본의 박사님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죠. 이 발견으로. 그래서 이 노쇠한 세포, 손상된 세포들이 있으면 그 주변 세포들도 같이 노쇠하게 됩니다. 손상이 더 빨리,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면 노화된 세포들은 없어져 주는 게 좋은데 그 오토파지, 자가포식은 오로지 굶었을 때 16시간 이상 굶었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어느 정도 16대 8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6대 8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식도 아니에요. 단식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니까 간헐적이란 말을 붙인 건데 보통 12시간 단식은 우리가 누구나 하죠. 하루에 3끼 먹으면 저녁에 밥을 먹고 잠을 자죠. 8시간 자고 나서 아침을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 그러면 12시간 단식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복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그러니까 공복 시간을 얼만큼 매일매일 내 몸한테 제공하느냐가 노화를 늦추거나 아니면 대사질환을 되돌린다던가 살을 빼는데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안 먹고 점심까지 기다렸다가 점심 식사를 한다. 그러면 16시간이 된 거예요. 하루에 2끼만 먹으면 되는 거고 아침 한 끼를 안 먹는다든가 혹은 저녁 한 끼를 안 먹는다든가 내 라이프 스타일, 내 하루 일상 사이클에 맞춰서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아침을 먹고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먹으면 어떠냐. 이것도 공복 시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그리고 칼로리 제한의 효과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16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16시간 정도를 하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16시간에 꽂혀가지고 시간에만 막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6시간도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갑자기 400m 뛰라 그러고 800m, 1500m 운동장 뛰라 그러면 못 뛰는 분들 있거든요.
마라톤 하라면 못하는 분들 있고. 근데 처음부터 그 체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널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뚝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어지럽고 그 전형적인 저혈당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셔야죠. 16시간을 채우는 게 이를 악물고 채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시면 되고 내가 다만 이 공복 시간을 나는 얼마나 갖고 있나 요거를 좀 의식을 해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12시간 만에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은 먹었고 내일은 조금 더 도전해 볼까? 아니면 2, 3일 후에는 조금 더 14시간으로 늘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16시간 정도를 하면 돼. 저 같은 경우는 16시간 단식을 거의 매일 하죠. 거의 매일 하고 하루에 2끼만 먹는다고 보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24시간 단식을 합니다. 예, 점심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점심에 너무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마침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좋게 생각하죠. 아, 이때다. 일부러 내가 밥 생각하면서 굶으면 먹방 보면서 굶으면 힘든데 지금 이 일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쁘니까 바쁠 때 식음을 전폐하고 일할 수 있죠, 사람이. 그렇게 일하면서 점심을 못 먹고 내 몸에서 항노화가 엄청 일어나고 있네. 혈관이 엄청 청소가 되고 있네. 그럼 좋은 생각만 나니까 힘이 나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저혈당에 문제가 있지 않아서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지 않고 집중해서 집중력이 더 올라가니까 일을 잘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한 끼를 먹는 거예요. 24시간 단식을 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굶는 날은 없어요. 내가 오늘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 점심을 안 먹고 다시 내일 저녁을 먹으면 24시간 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일 일식이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이상을 단식을 해야 하루를 통으로 굶는 날이 있는 거지. 24시간 단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 번 정도 가끔씩 껴넣어주고 평소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단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살 빼려고 할 때 갑자기 빨리 빼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름철에 노출이다 보면 그때부터 빼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한 달, 2달 만에 빼고 싶어 하고 디톡스하고 완전 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단식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거든요. 단식이 아니라 모든 다이어트가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급작스럽게 살을 뺀다거나 하면은 의사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근손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이나 일정 기간의 단식이 근손실을 야기하지 않고 근손실이 일어나려면 정말 길게 오랫동안 기아 상태로 안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운동은 안 하면서 완전 식사로만 할 때.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하는 게 맞고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만 먹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짐에 가서 운동할 필요가 없죠. 먹기만 하면 해결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근육은 자극을 주고 운동을 하고 저항을 받아야 이거를 반복했을 때 근육이 자라나고 근육이 생기는 건데 근육량이 중요한 이유는 젊어서 많이 비축해 놓으면 늙어서까지 오래 쓸 수가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근손실이 되게 이제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40대 이후부터 빠른 근손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잃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또 해줄 필요가 있고 단백질 섭취를 잘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해독을 합니다. 대사를 돌리고 해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작동들을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두 가지가 중요한데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곳은 근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근육을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근육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게 나이 들어서 대사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염증성 질환으로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젊어서 많이 유지하는 게 좋고 체중에만 그리고 이 몸매 모양에만 집중을 해서 얼추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지방이고 전혀 근육량이 없고 이런 여성분들 되게 많거든요. 의대에서 이렇게 캐데버라 그래가지고 해부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기증된 시신을 해부를 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혈관도 찾고 근육도 찾고 그렇게 다 해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해보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여성분들 왜소한 여성분들 시신 기증받은 그 테이블에서는 되게 헤매요. 어떤 게 근육인지 어떤 게 혈관인지 모를 정도로 팔 근육이 그렇게 작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분들 근육량은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사람들은 16대 8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단식 끝나고 먹는 첫 끼거든요. 단식도 결국은 식단이라서 뭘 먹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공복 시간에만 꽂혀가지고 16시간 단식을 하고 24시간 단식을 하고
이거를 마치 무슨 이벤트가 끝난 것처럼 결승선에 들어오듯이 두 손 들고 신났다고 와 끝났다 그러고 너무 신나서 흑당 버블티 먹고 탕후루 먹고 이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 왜냐면은 몸이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안 들어가가지고 지방을 좀 태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당이 확 넘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지방을 외면합니다. 지방은 태워서 쓰기가 어려워요. 글리코겐, 포도당 이런 것들은 분해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지방을 태우려던 걸 다 갖다 팽개치고 방금 먹은 당을 먹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당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천천히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엄청난 많은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이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쫙 올라갔다가 많은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혈당을 뚝 떨어뜨립니다. 당이 너무 뚝 떨어뜨리면 위험하니까 뭐가 나와요? 콜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또 끌어올려요. 콜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나와가지고 혈당이 널뛰기가 되는 거예요. 혈당은 이렇게 잔잔한 게 좋거든요. 우리 몸은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태인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16시간을 하려고 하면 지방을 또 이제 태워볼까 하다가 또 안 태워. 그러니까 지방으로 태우는 몸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1년을 넘게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도 그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몸이 너무 단 거에 익숙하고 보상 심리로 인해서 폭식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단 걸로 하게 되면 차라리 안 먹는 것만은 못하기 때문에 단식이 끝났을 때 먹는 첫 끼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좋은 거는 단백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양소들을 보충을 잘 해줘야 되니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달걀입니다. 달걀의 노른자죠. 흰자가 아니라. 그리고 소고기예요. 소고기는 종합 비타민보다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있고 우리 몸이 사용하기 좋은 미네랄들, 식물에 있는 미네랄보다 더 사용하기 좋은 흡수하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미네랄들,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혈당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딱 필요한 에너지를 주면서 단식을 깨기에 가장 적합한 좋은 음식입니다.